1872년 5월 28일 포르투갈령 마카오를 출발해 페루로 향하던 마리아 루소는 일본에서 800리 떨어진 경도 132도 지점에서 예기치 못한 태풍을 만나 돛대가 파손됩니다. 그리고 이 돛대를 수리하기 위해 7월 9일 가나가와현 요코하마항에 정박하게 됩니다. 요코하마항에 제출한 입항 신청서에 따르면 마리아 루소의 국적은 페루, 선장은 포르투갈인 히카르도 에레라, 선원은 21명, 목적지는 페루 카야호였고 231명의 중국인 승객이 타고 있었으며 환자는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요코하마 거주민들 중 일부는 마리아 루소가 통상적인 위치보다 멀리 정박해 있었고 승객이 한 사람도 상륙하지 않았다는 점을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자 당시 요코하마에 주재하던 외국인 기자가 직접 마리아 루소의 정황을 조사했고 요코하마 개항장 신문이었던 재팬 메일 7월 13일자에 그 방문기가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마리아 루소의 상황이 다른 이민선에 비해 쾌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마리아 루소에서 벌어진 일은 불운한 사고였지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기사가 나온 그날 밤 마리아 루소에서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승객 중 한 명이 마리아 루소에서 바다로 뛰어들었고 영국 군함 아이언 듀크가 그를 구조했던 것입니다. 구조된 사람은 자신을 비롯한 중국인들이 의지에 반해 구류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당시 가나가와 주재 영국 영사 로버트스는 자신에게 권한이 없다고 판단 7월 15일 가나가와현에 그를 인도했습니다. 일본 영토에서 발생한 사건이기에 일본 정부가 조사해야 할 일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로버트슨의 예상과 달리 일본 정부는 마리아 루소의 선장에게 탈주자를 처벌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고 그를 다시 배로 돌려보내버렸습니다. 포르투갈인 선장과 중국인 승객 사이, 그것도 일본 바깥에서 발생한 일이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당시 일본과 페루는 조약을 체결한 상태가 아니었고 청국과도 얼마 전 청일 수호조규에 서명했을 뿐 아직 그 비준 및 발효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마무리될 것 같았던 사건은 7월 27일 다음 단계로 비화하게 됩니다. 마리아 루소 선장이 가나가와현에 난폭한 행동을 한 승객에게 수갑을 채우고 선내에 감금할 허가를 요청한 것입니다. 가나가와현은 그런 허가를 내려줄 수 없으며 승객 처벌을 바란다면 고소와 재판을 통해 처벌할 수 있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마리아 루소에서 또 한 명의 승객이 탈주해 아이언 듀코의 보호를 받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탈주자는 마리아 루소로 돌아갔던 첫 번째 탈주자가 심각한 처벌을 받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일본 영토 내에서 발생한 가혹행위, 이제 일본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한편 아이언 듀코 관계자들은 두 번째 탈주자에게 청나라로 돌아갈 돈을 주고 그를 풀어줬습니다. 첫 번째 탈주자처럼 마리아 루소로 돌려보내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마리아 루소에서 파견된 무장 수색대가 요코하마에 상륙해 외국인 거류지에서 이 중국인을 발견해 연행해 가버렸습니다. 사건은 이제 일본 영외에 마리아 루소에서 발생한 가혹행위뿐만 아니라 선장과 수색대가 일본 영내에서 자행한 폭력행위를 포함하게 됩니다. 당시 영국 임시대리공사였던 왓슨은 8월 2일 직접 마리아 루소를 시찰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다음 날인 8월 3일 소에지마 외무경에게 공식적으로 서한을 보냈습니다. 왓슨이 서한에서 마리아 루소에 탑승한 승객에 대해 쿨리 혹은 난민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그들이 자유로운 이민자로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마리아 루소의 승객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있을 가능성을 지적한 것입니다. 같은 날 미국 임시대리공사 셰퍼드도 소에지마 외무경에게 비슷한 내용의 서한을 발송했습니다. 여기서 셰퍼드는 보다 직접적으로 쿨리 무역에 대해 비인간적이고 불법적인 것이라고 단언하면서 만약 마리아 루소의 일이 유죄로 입증된다면 심각하게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의 서한으로 인해 마리아 루소 사건은 외국인 사회에서 발생한 민형사상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외교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영국과 미국 공사로부터 서한을 받은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4일 소에지마는 오에다쿠를 가나가와현 참사로 임명해 조사와 재판을 명했습니다. 참사 임명을 통해 마리아 루소 사건에 개입하려는 일본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소에지마는 8월 6일 영국 임시대리공사를 만났습니다. 사건의 근본 원인이 쿨리 무역으로 지목된 상황에서 승객의 지위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난 대화록에는 마리아 루소와 관련해 노예매매라는 표현이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소에지마는 영국 공사에게 영국 및 미국 등의 법에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는지 질문했고 영국 공사는 영국과 미국의 법뿐만 아니라
각국의 통법에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상황은 달랐습니다. 당시 일본에서는 사실상 인신매매가 암묵적으로 허용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메이지 유신 이후 봉건 체제가 폐지되면서 군신관계의 종속은 폐지되었지만 유녀 범공과 같은 문제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일본 정부로서는 쿨리 무역과 같은 일을 비난하기 곤란했던 것입니다. 한편 오에는 소에지마의 명에 따라 재판을 위한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첫 번째 탈주자는 자신이 마카오에서 같은 청나라 사람에게 팔려 마리아 루소에 강제로 승선하게 됐으며 가혹한 취급을 받았다고 주장했고 끝내 머리카락까지 잘렸다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선장은 입항 서류처럼 중국인은 모두 페루 이민을 위한 승객으로 대우받고 있으며 선상에서 중국인에게 행해진 모든 행위는 선내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항변했습니다. 8월 19일부터 21일까지 행해진 신문을 통해 마리아 루소의 승객들은 승선 당시 계약 내용을 잘 몰랐으며 본국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증언했습니다. 최초 계약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8월 22일 마리아 루소의 중국인 승객 전원이 마침내 요코하마에 상륙해 재판소로 이동했습니다. 다음 날인 8월 23일 최종 신문이 진행됐습니다. 선장 측 변호사 디킨스는 재판소에 출석해 장문의 항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페루 국적의 선상에서 벌어진 일을 일본이 재판할 권한이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나아가 그는 마리아 루소를 둘러싼 노예무역이라는 혐의에 대해 지위가 변하지 않았고 임금이 지불될 것이었으며 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노예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항변에도 불구하고 선장은 가혹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당시 일본 법률에 따라 선장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선장이 외국인이자 해군 사관이라는 점 때문에 실질적인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마리아 루소 선장은 상륙했던 승객을 돌려보내달라고 가나가와 현에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가나가와 현청은 자신들은 그럴 권한이 없고 승객과의 계약 이행 문제는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선장은 9월 2일 이민계약의 당사자인 마카오의 스페인인 아르메로의 대리인 자격으로 모든 승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마리아 루소 승객들은 스스로 천국 난민으로 지칭하며 만국공법에 따라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사건은 그들이 맺은 계약의 정당성을 따지는 문제로 확대됩니다. 하지만 일본에서 일본인들이 일본법에 따라 맺은 계약도 아니었고 국가도 아니라 외국인 개인 사이의 문제였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9월 26일 가나가와 현청 권념 5회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이 계약은 거의 노예의 역으로서 이러한 계약에 속박된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가구와 마찬가지다. 거래를 통해 사역의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점만으로도 노예와 같은 모양새다. 이를 인정하는 것은 자연의 정도에 반하는 것이다. 1872년이라는 시점을 고려하면 매우 놀라운 판결이었습니다. 이렇게 재판은 피고의 승리로 결정됐고 이후 마리아 루소의 중국인들은 천국에서 온 사절과 함께 상해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은 소녀 한 명을 임의로 동행해서 미국 배로 도망치듯 출항했습니다. 청나라 정부는 다음 해인 1873년 2월 증정품과 함께 감사장을 외무성에 보내왔고 이듬해인 1874년에는 쿨리 무역을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 루소를 둘러싼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1872년 마리아 루소 사건을 계기로 일본과 수호 통상 항해 조약을 체결했던 페루가 이듬해인 1873년 특파 정권 공사를 보내 재판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요구해왔던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은 페루와의談判을 모색했으나 결착되지 않았고 결국 쌍방 합의에 따라 러시아 황제에게 중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2년 후인 1875년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2세의 명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페루인이 불행하게 손해를 받았지만 일본 정부의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큼의 충분한 이유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페루 선박 마리아 루소가 가나가와항 체류 중에 일어난 사건을 책임질 이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판결은 일본의 국제중재재판 최초의 승리 사례로 기록됩니다.